오늘도 아침엔 굳게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딱 식단 조절하고 야식은 절대 안 먹어야지. 하지만 퇴근길 혹은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이 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낮 동안의 굳은 결심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배달 앱을 뒤적이거나 냉장고 문을 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죠. 기름진 치킨 냄새나 매콤한 떡볶이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력하게 무너집니다. 음식을 입에 넣는 그 순간의 짧은 행복 뒤에는 어김없이 지독한 자책감이 밀려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위지가 박약할까? 라며 스스로를 비난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만큼은 자책을 멈추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밤마다 야식의 유혹에 굴복하는 데에는 당신의 성격보다 훨씬 강력한 뇌과학적, 심리학적 이유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신의 뇌는 지금 지극히 정상적으로, 아니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우리의 결심이 밤만 되면 힘을 잃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뇌의 자기 합리화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뇌의 두 가지 운영체제를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 카너먼의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에 따르면 인간의 뇌에는 직관적이고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 1과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사고를 하는 시스템 2가 존재합니다. 아침에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것은 시스템 2입니다. 이성적이고 장기적인 건강을 생각하죠. 하지만 밤이 되어 우리가 피로해지면 상황이 반전됩니다. 시스템 2는 작동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인 밤이 되면 가장 먼저 파업에 들어갑니다. 이때 주도권을 잡는 것이 바로 본능적인 시스템 1입니다. 시스템 1은 복잡한 미래의 건강보다는 지금 당장의 쾌락과 에너지 보충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즉, 밤마다 야식을 먹는 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지친 당신의 이성적인 뇌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본능이 핸들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뇌는 아주 영리한 사기꾼이기도 합니다. 바로 인지 부조화라는 심리적 장치를 이용해 우리를 속입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생각과 지금 당장 야식을 먹고 싶다는 욕망이 충돌할 때 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뇌는 아주 창의적인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죠.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받아도 돼. 야식 먹고 내일 아침에 운동하면 되지. 이런 문장들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뇌가 심리적 평온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만들어낸 논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짜 허기와 가짜 허기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밤에 느끼는 배고픔은 위장이 비어서 생기는 생물학적 신호가 아닙니다. 진짜 허기는 서서히 나타나며 어떤 음식이든 먹어서 배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반면 가짜 허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며 떡볶이나 초콜릿처럼 특정한 자극적인 맛을 갈구합니다. 이는 몸이 영양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정서적인 위안을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허기라고 부릅니다. 낮 동안 억눌렸던 감정, 외로움, 혹은 공허함을 음식이라는 가장 쉽고 빠른 도파민 분출구로 채우려는 시도인 것이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복병은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야식 욕구를 폭발시키는 기폭제와 같습니다. 우리 몸에는 식욕을 조절하는 두 가지 핵심 호르몬이 있습니다.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과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는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그렐린 수치를 대폭 높입니다. 반대로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렙틴 수치는 급격히 떨어뜨리죠. 연구에 따르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사람은 평소보다 약 25%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며 특히 고지방 고탄수화물 음식을 선택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즉, 당신이 위지력이 약해 야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잠이 부족해 호르몬 체계가 붕괴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본능과 호르몬의 공세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제임스 클리어의 저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는 위지력보다 환경이 100배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야식을 참으려는 위지력은 배터리와 같아서 밤이 되면 방전됩니다. 따라서 위지력을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설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보상 시스템의 재설계입니다. 내가 야식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야식을 대신할 아주 작고 강력한 다른 보상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아주 향이 좋은 차 한 잔이 될 수도 있고, 평소 좋아하던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경로를 야식이 아닌 다른 건강한 통로로 조금씩 돌려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찰력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야식을 먹기까지의 과정을 최대한 귀찮게 만드세요. 배달 앱을 스마트폰의 가장 깊숙한 폴더에 숨기거나 아예 결제 정보를 삭제하십시오. 냉장고에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을 없애고 요리를 해야만 먹을 수 있는 재료들만 남겨두세요. 뇌는 기본적으로 게으릅니다. 먹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아질수록 본능은 유혹을 포기하고 잠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21일 야식 중단 스케줄을 제안해드립니다. 우리 뇌가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바로 21일입니다. 1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인식과 관찰위 단계입니다. 야식을 참으려고 애쓰기보다 야식 욕구가 올라올 때 내 기분이 어떤지 기록하세요. 화가 났는지, 지루한지, 아니면 정말 배가 고픈지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시스템 2가 깨어납니다. 이 시기에는 밤 10시 이후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8일차부터 14일차까지는 대체 보상의 단계입니다. 야식 생각이 간절할 때 딱 2분만 양치질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뇌의 유혹은 파도와 같아서 정점을 찍고 나면 서서히 내려갑니다. 그 2분의 시간 동안 이성적인 뇌가 개입할 틈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어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하세요. 15일차부터 21일차까지는 정체성 확립의 단계입니다. 나는 야식을 참는 사람이야, 가 아니라 나는 밤에 내 몸을 쉬게 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의하세요. 이 시기가 되면 뇌의 저울이 점차 안정을 찾으며 자극적인 야식 없이도 평온한 밤을 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만약 이 과정 중에 야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절대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과 자책은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뇌는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다음날 밤 또다시 야식을 찾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내가 오늘 정말 힘들어서 나를 지키려고 애썼구나 라고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괜찮아, 다음 끼니부터 다시 건강하게 먹으면 돼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야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뇌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 다음번 유혹이 왔을 때 더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음식과의 전쟁이 아니라 내 뇌와의 부드러운 협상 과정입니다. 뇌를 억압하고 굶기려 할수록 뇌는 더 거세게 반항하며 야식을 갈구합니다. 대신 뇌의 원리를 이해하고 뇌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충분한 수면과 낮 동안의 규칙적인 식사는 밤 시간의 이성적인 뇌를 더 오래 깨어있게 만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뇌는 어떤 자기 합리화로 당신을 유혹할까요? 그 목소리가 들릴 때 당황하지 마세요. 아, 내 뇌가 지금 본능 모드로 돌아갔구나 라고 가만히 관찰해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자책으로 얼룩진 밤이 아닌 자신의 뇌를 이해하고 다독여주는 평온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당신의 뇌는 그저 당신을 사랑해서 생존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밤마다 반복되는 야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는 따뜻하고 지혜로운 심리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